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유차를 대신해서 전기차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앞장서서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하며 보급을 유도하고 있지만 아직 보편화된 것은 아닌데요. 과연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 걸음마 순위인 전기차 보급률의 원인과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그리고 녹색교통운동 송상석 사무처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처장님, 지금 이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렇죠. 자동차 매연도 하나의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수도권의 경우는 그러니까 결국 경유차로 인한 오염이 한 29%로 가장 많고요. 꽤 되네요. 예, 전국적으로는 네. 한 11% 정도.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네. 이게 미세먼지가 이 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그러니까 사실 줄여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 배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새 정부에서는 석탄 발전소 네네. 뭐 중지시키겠다 그랬는데 자동차도 상당히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주요한 됐어요. 원인이죠. 예, 그래서 실제로는 네. 이제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일단 지금 이제 운행하고 있는 차들을 좀 줄이는 이런 것도 좀 그게 고민을. 경유차 문제겠죠. 네, 그럼? 맞습니다. 그 교수님 지금 그래도 하여튼 그 자동차를 그럼 전기차로 좀 대체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환경 문제에 있어서 그런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자동차가 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네. 또 줄이기 가장 좋은 대상도 자동차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120년 동안의 내연기관차, 가솔린과 디젤이 아무리 그 배기후 처리 장치가 잘 된다 하더라도요. 네.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쁜 물질이요. 그래서 이거를 대체하는 게 이제 전기차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전기차도 완전한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1, 2년 만에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 들어가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기 에너지도 결국은 네. 전기 에너지를 얼마큼 친환경으로 만들어내냐가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결국은 석탄 화력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내면 간접적인 오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따라서 친환경 자동차 하면은 이제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 연료 전지인데 아마 이런 것들이 기존의 내연기관차하고 버무려지면서 수십 년 동안 아마 이 경쟁률 치열하게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건데 정부나 아니면 지자체에서는 친환경차를 유도해주는 정책 상당히 중요하고요. 결국 장단점들이 있는데 전기차의 장점을 자꾸 부각시켜서 일반 국민들한테 이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앞으로의 새로운 자동차를 친환경차로 구입하는 이런 패턴이 1, 20년 동안 반복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20년이나 걸립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4차 단순한 산업혁명 시대니까 금방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동차가 3만 개의 부품인데요. 네. 또 부동산 다음으로 가장 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일반인들이 10년 터울로 해서 네. 차를 구입하기 때문에 일생 동안은 4번에서 5번 정도 구입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다음 단계에서 친환경차로 구입할 수 있는 네. 인센티브 정책을 얼마큼 주느냐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전기차로 이렇게 확대 보급될 것이다, 대체될 것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내연기관차에 대한 소위 말해 판매 금지를 이제 발표한 나라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네. 전체적으로는 아마 친환경차로 이제 전환이 되겠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1, 2년 만에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술의 또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또 기술 발전을 또 기다려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이거 전기차를 그러면 기존에 지금 한 2천만 대가 넘는 차를 다 전기차로 바꿀 거냐? 그럴 수는 없다고 보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좀 대안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존 개인용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는 방안도 같이 좀 추진돼야 되겠죠. 네. 예를 들면 뭐 대중교통으로 전환한다든지.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전기차를 공유 차량, 카시어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차를 없애고 전기차, 공유차를 사용한다. 네. 그러면 이제 보유를 좀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네. 될 수 있겠죠. 예. 지금 그 국내 전기차 보급률이 어느 정도예요?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직. 우리나라는 지금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좀 늦은 편입니다. 네. 그나마 한 3년 동안에 이 보급을 해서 네. 그나마 이제 만여 대 정도인데요. 문제는 이제 올해 보급되는 양이 지난 10년 동안에 보급된 전기차 양보다 더 많은 양입니다. 원래가 올해 14,000대 보급이고 네. 이게 만약에 부족하면 작년에 이 밀렸던 4,000대까지 포함을 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전반기에 판매된 게 예상보다 굉장히 떨어져 가지고 한 뭐 전체적으로 한 40%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종도 좀 한정돼 있고 또 아직 소비자가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인센티브가 좀 약하다. 좀 네. 걱정이 많죠.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 가격이 좀 떨어진다든지 또 충전기 시설 때문에 불안감도 좀 있고요. 중고차로 파면 헐값에 판다는 소문도 예, 있어요. 아직도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지는데 네. 보통 일반 내연기관차가 3년 지나면 55에서 60%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네. 1,000만 원이면 550에서 600만 원 받는데
똑같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태에서는 한 450 정도니까 차이가 좀 생기죠. 네. 이게 이제 배터리가 이제 좀 불안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 좀 불식시켜야지만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보급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전기차는 아직은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이나 대중성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적은 이유는 그 이용자 수가 적은 이유는 지금 뭐 교수님 잠깐 설명하셨습니다만 배터리에 있는 겁니까? 일단 차량 가격이 이제 비싸다. 그러니까 얼마나 보조금 뭐 4,500만 원이 넘어가니까요. 아이고 뭐. 근데 대부분 이제 소형차로 나와 있죠. 출시된 네. 차들이. 그러면 동급을 비교하면 뭐 2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네. 보조금을 받아서도 실제로 한 1,000만 원 이상 가격 차이가 있다. 초기에 이제 구입할 때. 되게 전기차가 한 1,500cc 정도 되나요? 아, 이제 이거는 CC는 아니에요? CC는 배기량 아니죠?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차 아, 크기로 따졌을 때 네. 소형차가 이제 보급되고. 소형차 정도. 네네, 수준이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배터리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 충전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충전소가 필요한데 네. 지금 현재로는 이제 충전소를 주로 이제 공영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예. 충전소가 부족하죠. 서울에 같은 경우는 공영 주차장이 전체 주차장이 한 4.7%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전소 부족 문제가 있고요. 또 충전소도 예를 들면 완속 충전이냐 급속 충전에 따라 충전 시간이 달라지니까 급속 충전은 뭐 한두 시간이면 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30분, 1시간? 아. 이 정도 되니까.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주유하는 거랑 시간을 비교해 근데 보면. 급속 충전을 하면 배터리가 많이 상한다. 그래서 완속 충전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계속 그 급속 충전을 했다, 방전했다 이런 게 반복되면 배터리 수명이 이제 단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전기차를 선택하기에는 예. 많이 불안하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아직 단점이 그만큼 많거든요. 네. 또 이제 엔진 변속기가 빠지고 이제 배터리가 모터가 들어가는데 가격이 뭐 배터리 가격이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되고 또 우리가 휴대폰이 리튬 이온 배터리인데 휴대폰 한 2년 정도 쓰면은 네. 동시 통화 시간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리튬 폴리머 배터리도 오래 쓰면은 충전을 많이 하게 되면은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제 네. 보증 기간을 늘려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아직 이제 멀리 가기는 좀 부담스럽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200km 내거든요. 일반 대부분의 전기차가 한번 충전시켜서 갈 수 있는 거리가 200km 정도요? 네. 그러니까 뭐 서울 대전 가면은 다시 또 충전시켜서 내려가야 되는데 급속 충전기도 좀 불안한 부분이 많고 또 대수도 전국적으로 지금 올해 4월까지 완속 충전기까지 해서 2,800기뿐이 안 됩니다. 네. 서울시만도 350기뿐이 안 되거든요. 서울 네. 그래도 굉장히 많아요. 많은 서울이요, 편이죠. 그죠? 예. 서울이 가장 많고 급속이 188개.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상당히 많이 보급되어 있지만은 네. 정부에서 아마 내년까지 상당히 많이 보급을 늘려서 네. 좀 소비자의 불안감을 좀 해소시키고 표에 보면은 그래도 네. 서울하고 경기가 좀 많은 편이네요. 그죠? 많습니다. 이 제주도가 많아요. 그때 저희 원희정 지사가 한번 나왔었는데 네. 상당히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 많은 자신감도 필요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제주도는 이제 전체 전기차의 반을 두 대 네. 중에 한 대를 지금 정부에서도 제주도 쪽에 좀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전기차의 메카로서의 역할이 충분히 가능하고 섬이고요. 네. 또 여러 가지 또 이 스마트 그리드부터 시작을 해서 충전 시설도 가장 많이 돼 있고 그래서 뭐 제주도는 2030 프로젝트 해서 카본 프리 아일랜드에서 뭐 제주도 37만 대를 모두 다 전기차로 바꾸겠다. 물론 불가능한 얘기지만은 그만큼 네.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이 세계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게 제주도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지사 관용차도 전기차로 하고 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와서요. 거기서 비즈니스 모델이 좀 다양하게 나오고 네. 지금까지 보조금이 없는 상태에서 민간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면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럼 제주도가 나름대로의 시험 대상이고 그 결과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각종 데이터가 네. 상당히 이제 육지 모델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물론 이 섬이기 때문에 섬의 특성이 모두 맞는 건 아니지만은 여기서 나오는 모델이 한국형 모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서울이라든지 대도시에 네. 시스템을 어떻게 깔아주느냐. 물론 이제 다양하게 나오겠지만은 제주도가 일단 뭐 그런 전기차 메커로서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처장님 아까 그 전기차가 상당히 가격이 비싼데 거기에서도 이제 또 좀 그래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은 좀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네. 차량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대로는 보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이 차액의 한 50% 정도 이상 정도는 이제 보조를 해줘야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네요. 근데 이게 또 양날의 칼인 게 이제 보조금이 없으면 사실은 이제 보급이 안 되는 한계가. 보조금도 이 지자체마다 또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뭐 뭐 서울이 좀 제일 많은 것 같고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건 또 왜 그러는 거죠?
그게? 아무래도 이제 지자체 장의 의지나 정책적으로 이제 전기차 보급의 의지가 높은 데일수록 네. 이제 예를 들면 시비나 이제 도비로 지원하는 금액이 늘어나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별로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국비라든가 지방비, 근데 중앙정부에서도 많이 보조금은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보급하기 위해서. 사실은 거의 대부분은 이제 국비를 지원을 합니다. 네. 국비 외에 이제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네. 1,500에서 총액으로 따지면 1,500에서 2,000 정도를 이제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지급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이제 예산의 한계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조금을 많이 주면 많이 네. 보급되겠지만 그만큼 예산을 많이 쓰게 되니까 정부로서는 예산을 투자하는 게 한계가 있고 네. 그러니까 예산만큼밖에 보급 못하는 이게 양날의 칼 같은 것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먼저 그럼 우리 제주도 사례를 아까 교수님 네. 말씀해 주셨는데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전기차 보급에 대한 문제. 전기차 전체 이제 판매량의 한 40%가 중국입니다. 작년에 한 50만 대 정도. 중국이 일본을 네. 제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정략적으로 자동차 기술이 이제 후진 국가다 보니까 네. 전기차를 이제 띄우는 측면이 좀 있죠. 근데 그 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아까 네. 뭐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빨리 하는 데가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 2025년부터 아예 판매 금지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나 독일도 네. 2030년, 35년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속도를 좀 내겠다. 그때 가서는 내연기관차는 판매하지 예, 못하겠다. 아예 판매 금지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저희는 뭐 2030년 경유차 퇴출만 얘기를 해도 이제 뭐 크게 난리가 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이게 네. 뭔가 국제적 트렌드로 볼 때는 우리도 좀 거기에 대한 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로 다 바꿀 수는 없다. 그러면 전기차 사용을 어떻게 할 거냐가 되게 중요한데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충전소 얘기를 하시는데 예를 들면 그러면 지금 전기차가 지금 자동차 시설을 다 대체하려면 전국적으로 LPG 충전소만큼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국가적으로 엄청난 인프라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C는 좀 달리해서 생각해보자. 네. 예를 들면 장거리 이동의 전기차를 이용하기보다는 네. 예를 들면 기존의 이제 출퇴근이라든지 단거리 이용에 오히려 보급을 더 활성화시키고 네. 장거리 이동의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거리 이동은 뭐 대중교통이라든지 철도로 이동을 하고 거기서 예를 들면 뭐 쉐어링이라든지 렌트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전기차를 가고 그 지역에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도 좀 뭔가 보급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교통수단을 좀 더 다양화시키고 그렇죠. 차별화시킬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교수님, 해외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뭐 노르웨이나 이런 곳에서는 오래전부터 준비를 한 거네요, 전기차 문제. 굉장히 많이 했죠. 노래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하고 네. 좀 시장 환경은 좀 틀립니다. 일단 우리의 한 2.5배 정도의 크기고 인구 밀도가 500만 분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 전기차에 대한 정책을 벌써 20년 전부터 한 이유가 네. 이 노르웨이는 97%의 에너지가 수력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에너지 자체가 워낙 친환경이니까 네. 쓰임새만 제대로 바꿔주면은 완전한 국가 자체가 이 무공해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이어서 자동차를 이제 전기차로 정책적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네. 우리나라 같은 데는 물론 벤치마킹에서 한국형 모델 정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네. 지금 뭐 원자력 발전도 여러 가지 얘기 나오겠지만은 역시 이제 전기차도 100만 대, 200만 대 되면은 분명히 전기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전기 자동차가 완전한 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 디젤 같은 경우에도 완전 퇴출이 어려운 이유가 트럭이나 이런 데는 전기차로 다른 자동차로 대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트럭은 진짜 전기차 네. 하기는 지금 네, 현재 어렵죠. 엔진 대비해서 출력이 나오는 게 그 나름대로의 씀씀이들이 있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에 각 부처에서 얼마큼 친환경으로 좀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네.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어느 정도 답이거든요. 평상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전기차로 한 50km는 운행이 가능하고 주말에 교회에서 좀 멀리 나갈 때는 그때 엔진이 한번 가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이런 역할 분담이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 97%를 해외 수입하면서 에코드라이브, 친환경 경제운전은 안 하고 있거든요. 상급운전, 급출발, 급가스, 급정제 몸에 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에너지라는 건 꼭 차만 바꿔서 되는 건 아니고 우리 운전자가 얼마큼 에너지를 절약하고 또 몸에 밴 이런 부분들을 각계의 정책에 대한 부분들 또 국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인센티브 정책을 얼마큼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지 이런 균형을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또 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의 문제, 인프라까지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이나 산을 보는 시각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전체적인 그림을 또 길게 보는 시각이 좀 필요한데 너무 짧게 보고 1, 2년 만에 효과를 보려니까 답이 안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환경 문제에 일찍부터 눈을 떴던 것 같아요. 자전거도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도 일찍부터 한 것 같은데 그 초장이 하이브리드 차량은 어떻습니까? 좀 비교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전기차라든지 수전지차처럼 아예 네. 배출이 없는 차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어떤 모델이죠. 무슨 얘기냐면 그래요? 내연기관과 배터리를 네. 같이 쓰는 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하이브리드 차는 저희가 이제 보조금을 줘서 이제 보급을 했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보조금을 안 줘도 될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그쵸. 올라와 있죠.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완전한 대안이 아니라 이제 소위 말해 완전 궁극적 대안으로 가기 위한 한 중간 네. 단계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기차와 국내 경제 문제 관계는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전기차가 단순하게 이제 이 무공해 자동차다 이런 개념을 좀 떠나서 사실 여기에 충전된 전기 에너지를 모바일 ESS, 다시 말하면은 이동용 에너지 저장 장치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비상시라든지 뭐 전기가 좀 문제가 있는 데는 네. 전기 자동차 10대만 가면 여기서 뽑았으면은 며칠 동안 전혀 문제가 없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가 이동한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네. 또 최근에 자동차의 화두가 자율주행차가 꽃이거든요. 예. 근데 자율주행차는 센서부터 카메라부터 전기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네. 내연기관차에다가 자율주행 시키는 것보다도 전기차를 자율주행 시키기가 쉽습니다. 에너지적인 측면도 있고요. 또 에너지도 풍부하고 시스템도 간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세계 각국의 전기 자동차 메이커라 이런 데서는 자율주행을 적용하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국내 메이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기 자동차가 단순하게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대체한다라는 측면보다도 에너지적인 측면, 또 활용적인 측면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또 이 자동차가 또 우리 국가 경제에서 미래의 먹거리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특히 자동차 메이커는 밑에 부품사가 1000개 정도 포진하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역시 이제 전기 자동차도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네. 새로운 먹거리라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패스트 팔로우 쫓아가는 데 정신이 없었는데 퍼스트 무버 역할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게 지금 전기차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의 어떤 대중화 문제라든가 전기차의 선진적인 우리가 발전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뭐 인프라 문제도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네. 사실 전기차를 기존 자동차를 모두 대체한다로 보급하는 거는 그건 과도한 욕심이다. 예, 좀 약간 한계가 있다라고 네. 하는 거고요. 지금 생활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 먼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완충해서 이제 달릴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나는 차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결론적으로 기술 발달은 좀 더디게 되니까 네.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심부의 출퇴근 수단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오히려 유도하는 거랑 최근 들어서는 그냥 지금의 기존 자동차가 아니라 1인용 전기차도 지금 만들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국내에서 뭐 내년 정도 이제 판매될 네. 예정인데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출퇴근용으로 쓰는 1인용 전기차 이제 이런 개념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는 이제 물류적 측면이나 이런 것들은 차차 이제 기술 발달에 따라서 아까 이제 대형 화물차 말씀하셨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뭐 1000km 가는 차를 만든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화물차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술이 적용되면 이제 그때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되게 현명하게 대체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미래에 이제 예측을 해서 실제로 이제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같은 것도 좀 필요해 보이고. 네, 상당히 많이 투자가 예, 그리고 좀 필요하겠네요. 생각이 다른데 꼭 대기업 중심으로 과연 전기차를 개발해야 될 거냐. 앞으로 예를 들면 중소기업 관련된 뭐 산업들을 육성한다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완충거리가 좀 짧더라도 네. 예를 들면 뭐 경상용차를 전기화 시킨다든지 내년에 무슨 전기 승합차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뭔가 이제 일상에서 쓰는 것들 예를 들면 뭐 택배차를 전기차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전기차의 대중화를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마련돼야 될까요? 교수님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 충전 시설, 소비자의 어떤 불안감을 그렇죠. 해소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이용 빈도는 유럽에서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많이 이용은 안 하면서 네. 플러스브 효과라는 거예요. 있으면은 불편하지 않은데 없으면 불안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에 띄게끔 설치를 해주는 게 맞는데 네. 일반 전기 자동차는 기존의 충전 주유소 같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심야 전기를 남아 있는 잉여 전력을 이용하니까 가장 좋거든요. 효과도 크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어떤 소비자의 어떤 인식이 좀 전환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네. 내년에는 전기차의 빅뱅이라 할 정도로 한 번 충전에 300km 내외 되는 게 보편화됩니다. 그래요? 예, 내년 말에는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불편한 부분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네. 또 다양한 차종이 국내외에서 생산돼서 이 지금의 어떤 대상보다 한 2배 정도 늘어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앞으로의 자동차는 친환경차로 구입하는 이런 패턴이 좀 필요하고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에너지 절약에 대한 운전할 때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대중교통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얼마큼 네. 현명하게 알겠습니다. 집어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가 인식도 좀 전환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대책도 많이 세워야겠군요.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필수 교수 그리고 송상석 사무처장이었습니다.